오늘은 내 집 마련 Q&A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한 30대 무주택자 구독자입니다. 저의 경우 종잣돈을 8,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분양받으면서 종잣돈 일부 중 계약금, 확장비, 옵션비 등등 사용하였습니다. 소득의 경우 저는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7월에 이직하면 약 3,5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고, 배우자 역시 6월부터 이직하는데 4천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 서평택 화양지구 분양권 84 타입 로얄동 로얄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6년 입주인데 잔금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수 목적은 실거주였습니다. 23년생, 24년생 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평택 화양지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감정가 시세가 낮게 측정되면 자금 문제가 어려워져서 고민입니다. 평택 화양지구는 25년부터 계속 브랜드 단지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프리미엄, 전세가 하락 등 사유로 감정가도 안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우선 최대한 급여에서 200만원 정도는 종잣돈으로 모을 예정입니다. 현재 후순위 담보대출이 막혀 있어서 집단대출을 무조건 실행한 후에 추후 다른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둘째가 24년 8월생이라 시기상으로 좀 걸리긴 합니다. 수많은 매수 단지 중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렴한 매물들은 대부분 구축이거나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많았고요. 빌라의 경우도 고민해봤는데 주변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선택지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양지구를 보게 되었는데 신축이지만 분양가가 다른 수도권만큼 5억 이상은 아니었고, 분양을 받아 실거주로 오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부부는 이걸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큰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안락하게 이사 걱정 없이 전월세 살며 우리 집이 아닌 공간을 늘 수리하고 보수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약이 없는 이런 기다림과 시달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찾아와서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계약한 그곳에 입주 시기에 맞춰 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이분의 경우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새 아파트 잔금을 준비하는 건 잘하신 것 같고, 특히 가지고 계신 분양권이 로얄층이다 보니 실거주 입장에선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 향후 혹시라도 매도를 하거나 임차를 하게 되더라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수 목적을 볼 때 생애주기상 내 집 마련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중 새 아파트 가격대가 저렴해서 화양지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평택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분명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지만 적기에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잘하면 충분한 자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택 화양지구 상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의 경우 지역 입주 물량 확인 결과 안중, 화양, 브랜시티 등의 입주로 26년에서 27년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이라면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권유하진 않는데요. 단 평택은 향후 반도체 일자리를 고려했을 때 고덕 신도시 중심으로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 같고, 지금 지제 역세권 주변으로 교통 개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요즘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8사제곱 기준으로 5억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양지구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단 사연자님 보유자금과 입주 시기까지 매월 모으는 금액을 더하면 조금 빠듯한 상황에서 단지 자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평택 화양지구 대략적인 분양가에 생애 최초로 은행대출을 실행하고 남은 금액을 준비할 때 이 사연자분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계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이 사연자분과 배우자분 모두 새로운 직장에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고 있기에 조금씩만 노력하면 충분히 잔금 치르고 두 천사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경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로얄동, 로얄층이고, 그리고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입주 시기가 늦어서 투자자 유입 등 타이밍을 보고 매도 후에 평택 내에서 갈아타기도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평택이라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평택 반도체 일자리 주변으로 알아볼 경우 1급지는 고덕신도시, 지제역세권이고 2급지는 브랜시티, 그리고 저렴하게 거래 가능한 가재지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브랜시티는 대부분 전매 제한이라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연자분 상황이라면 1에서 2급지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자면 1번 평택 입주 물량 26년에서 27년 과다 공급이라
당장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2번, 수도권 신축 8사제곱 5억 이사로 매수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택 1에서 2급지 내에서 5억 이하로 매수 가능한 단지나 분양권이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3번, 매달 200만 원 정도 저축하면서 잔금 맞출 준비를 하겠지만 입주 시기가 다소 빠듯할 수 있으니 생활 고정비 등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등으로 종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일자리를 품은 평택은 향후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연자분의 잔금 기일 등을 고려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유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사연자분의 자산 상황, 거주 여건 등을 종합해서 보수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에게 사연을 주신 다른 분들 답변 중엔 제가 땡땡땡 단지를 매수하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 가서 매물 알아봐야 한다. A 단지를 매수 고려 중이라면 조금 상급지인 B 단지랑 비교해서 검토해봐라 등등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 30살 때부터 인천과 경기도 청약 미 분양권 투자, 수도권 소액 갭 투자, 지방 핵심지 갭 투자, 서울 역세권 아파트 경매 낙찰까지 받으면서 수도권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저평가 지역 분석, 수많은 단지들 중 어떤 우선순위로 알아보면 좋은지,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가 좋은지, 급매를 노린 갭 투자가 좋을지, 경매를 통한 실거주 마련이 좋을지 저만의 인사이트와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사이클에 맞춘 내 집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약을 공부하고 임장 다닐 땐 청약이나 분양권이 맞는 해답 같고 경매를 공부하고 임장 다닐 땐 경매가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핵심지 소액 갭 투자를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투자하다 보면 그땐 또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게 제일 효율적인 내 집 마련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이클마다 좀 더 효과적인 투자가 있는데 어떨 땐 그 사이클은 이미 지나갔는데 여전히 부동산 청약 강사는 청약 이야기만 계속하고 경매 강사는 경매만 계속 강조하고 지방 소액 갭 투자 강사는 계속 자기 투자 방법만 고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모든 부동산 강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려주는 몇몇 강사분들도 그분들도 전문가니까 오랫동안 그 분야만 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리스크는 고스란히 수강생, 우리 같은 20대, 30대들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한 개의 투자 방법, 한 개의 지역에만 안 빠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짧은 시기에 7번의 투자를 했고 각 투자마다 청약, 분양권, 경매, 재개발 재건축, 지방갭 투자, 수도권 소액갭 투자 등등 다양하게 투자하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부동산 투자를 한 분들은 잘 모르는 저만의 인사이트, 노하우들이 조금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30살 때부터 읽기 시작한 수백 건의 부동산 서적들, 수많은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하면서 열정을 담았던 시간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지금 상승장에서 꾸준히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 30대 때 분양권, 갭투자, 경매 등 총 7번의 투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이 모든 걸 한 개의 전자책에 담았는데요. 특히 30대 내 집 마련,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 분들에게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몇억을 아끼는 소중한 정보들이 이 전자책에 담겨 있으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길 바라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년 매달마다 정책 분위기 등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쌓인 제 경험과 시장 상황, 부동산 세금, 대출 정책에 따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물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자책 가격을 인상하긴 할 건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로 업데이트 본까지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자책 퀄리티에 불만족 시에 100% 환불을 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영상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Q&A도 이 전자책을 구매해주신 분들에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신혼집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 마련하신 30대 분의 사연으로 어떻게 새 아파트 잔금을 준비하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해당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떤 플랜을 짜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20대, 30대 수도권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